그러니까 휴가는 내 삶에 생긴 빈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여름 휴가 같은 개념은 역시 출발은 귀족들이에요. 거의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긴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여름 휴가, 진짜 여름 휴가죠, 뭐 3박 4일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가 20세기부터 본격화된 이유는 유급 휴가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방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은, 그러니까 여름 휴가는요, 개인의 사치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미래 휴가는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휴가가 아닙니다. 과거의 휴가는 일터에서 멀어지는 것이지만 지금의 휴가는 옛날에도 휴가라는 개념이 있었냐라고 말하면 있었습니다. 그 영어의 버케이션이란 말 자체가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버케이티어 뭐 이런 정도에서 와가지고 그 뿌리가 뭐냐면 비어있다,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가 개념은 그 논다라는 개념보다는 비어있다, 그러니까 빈 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무, 일의 내 의무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휴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는 내 삶에 생긴 빈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표에서 일이 빠지잖아요. 그 빈칸이 생겼죠. 그때서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라는 개념으로 이 버케이션, 휴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헐리데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휴일 같은 개념인데 원래 헐리잖아요. 홀리 할 때 홀리 나이, 그 성스러운 밤, 홀리데이 하면은 성스러운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홀리데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종교의 축일이라든가 종교의 기념일을 위해서 나온 날이에요. 이런 날 쉬게 되는 거죠. 이런 날 휴식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런 날은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그런 날은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 국가적인 의무 이런 것들 때문에 쉬게 되는 날이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홀리가 빠져서 그냥 노는 데이가 됐지만, 그런 처음에는 휴식이라는 게 개인의 관리라기보다는 홀리데이 이런 뜻을 봐도요, 개인의 관리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휴식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휴가가 이런 공동체의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난 건 아마 중세 귀족쯤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세 귀족들은 그랜드 투어라는 전통이 있어요.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유럽 쪽에서 특히 많이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정교사들한테 배운단 말이죠. 그때는 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사한테 배우고, 그 가정교사한테 배운 거가 이제 이론이잖아요. 이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들을 두 눈으로 보고서 이 자기 배움의 완성을 위한 여행, 그게 이제 귀족들의 그랜드 투어거든요. 주로 남부지방 이탈리아로 많이 갔습니다. 서양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서 직접 보면서 우와, 저게 말로만 듣던 그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그랜드 투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한테는 이게 휴가인데, 그리고 사실 이 여행은요 1주, 2주짜리가 아니에요. 거의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긴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유럽의 상류층 자제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업에서 그 정도 벗어나가지고 이탈리아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이제 평민이라든가 농민은 또 꾸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 그랜드 투어가 오늘날 투어, 여행의 어떤 시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때는 노동자들의 휴가라는 개념보다는 귀족들의 사치? 뭐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하긴 했죠. 아마 여러분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괴테가 이탈리아를 쭉 돌아본 다음에 그걸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것도 그랜드 투어의 일종이죠. 다만 괴테는 귀족 자제로 뭐 17, 18세 간 건 아니고 보통 귀족 자제는 그때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한 다음에 고위 관료 생활을 했거든요. 괴테가. 그리고서 거기서 은퇴하다 그 고위 관료 생활을 마치고 한 37살쯤에 그랜드 투어를 떠나가지고 보고 그 견문을 쓴 게 이탈리아 기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 귀족들의 그랜드 투어가 휴가라는 지금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원형의 모습들은 가지고 있더라. 이탈리아 같은 그런 지방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왔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그랜드 투어를 휴가였던 원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여름 휴가 같은 개념은 역시 출발은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럴 수가 없죠. 이걸 지금 놓고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름 휴가가 된 이유는 말하자면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서를 간 거예요. 여름을 피해서. 너무 덥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너무 덥고, 그러니까 바닷가, 시원한 계곡 이런데 피서를 가가지고 지내다 온 것. 그러다 보니까 예전 책들 보면 이게 3박 4일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가면 뭐 여름 별장 뭐 이런
이런 말도 있거든요. 바닷가나 시원한 곳에 지어놓고 3달, 4달 막 이렇게 있다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18세기 이후에 바닷가 근처에서 지낸 유행이 됐고 19세기가 철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떠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대중화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도시 노동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 도시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중산층 같은 경우도 해변으로 떠나는 그런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19세기 이렇게 되면서 여름휴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여름휴가 가서 즐긴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더위를 피해 간다라는 개념. 여긴 너무 더우니까 쉬러 간 게 아니라 더위를 피하러 간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여름휴가, 진짜 여름휴가죠. 3박 4일,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여름휴가가 20세기부터 본격화된 이유는 유급휴가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1930년대 이후로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니 내가 돈을 못 받고 굳이 이렇게 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아니 쉬는데 돈도 준대. 그러면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유급휴가 제도가 생기면서 노동자들이 그럼 나도 좀 떠나볼까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방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름휴가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여름에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학기 중에 애들을 데리러 가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농번기 때 아이들이 농사를 도우라고 방학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농번기는 봄과 가을입니다. 여름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여름에 방학이 생겼냐? 너무 더워요. 더워서. 그러니까 조그만 교실에 학생들 막 모아놓고 하면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던 때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거를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시학교의 어떤 더위 이런 걸 피해가지고 여름방학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귀족들이 여름에 나가잖아요. 3달 나가 있고 막 그러니까 결석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약간 좀 사는 집 자제들이 안 나오는 거죠. 어차피 안 나올 거? 야, 그러면 여름에 쉬자라고 하면서 여름방학이 공식화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고 해서 다 그런 줄 아시는데 보통 서양권은요 9월 달에 학기 시작해요. 그리고 5월 달에 학기가 끝납니다. 쭉 달려가지고요. 거의 5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에 다시 학기가 시작하는 요때가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이 되게 길죠. 이렇게 쉬라고요. 겨울방학은 방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허리데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주랑 1월 1일 주에서 2주 정도 놉니다. 학교에 따라서 한 주 플러스해서 최대 4주까지 쉬는 데도 있지만 보통 한 3주? 2주에서 3주 정도 쉬고요. 방학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허리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인 거고 사실은 여름방학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족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여름방학이 됐고 쉬니까 가족 자체가 다 짐을 싸가지고 해변에 가서 피서를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2가지 유급휴가와 아이들의 여름방학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요. 더위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위는 불을 뗄 수 있잖아요. 예전에 난로 다 있었고 그러니까 추위는 있어도 얼마든지 이게 우리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더위의 대처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피서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름징역살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감옥이 그렇게 넓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그만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마치 난로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서로 옆 사람 체온이 너무 고마웠다. 겨울에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증오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37도의 열덩어리들이 막 옆에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짜증 같은 거 사람에 대한 증오가 저절로 일어나더라라는 그런 글이 신영복 교수님의 글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서가 필요했던 이유, 이 더위를 우리가 피해야 됐던 이유는 이거 잘못하면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무너지고 짜증이 너무 나의 마음을 잡아 먹으면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쉼은 그러니까 여름 휴가는요 개인의 사치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휴가가 이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느낌이 있긴 하죠. 예전엔 정말 그때만 사람들이 빠글빠글 해가지고요. 그때는 서울 시내 차도 없었어요. 그쵸?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왜 이렇게 뻥뻥 뚫리지 하면은 그때 7말 8초 다들 휴가 가고 저는 그때 휴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프리랜서들은요. 그럴 때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런데 요즘은 좀 그렇게 몰리진 않는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에. 일단 너무 성수기다 보니까 어떤 전통 때문에 아직도 그날
때가 되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덥죠. 붐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서 가자라는 식으로 봄이나 가을로 살짝 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때문에 더워도 너무 더운 거예요. 예전에 에어컨이 없었을 때는 피서를 갔지만 지금은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제일 시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 같은 것들이 오히려 피서지 가면은 그 폭염에 노출될 수 있고요.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너무 붐비기도 하고 해서 7월 말 8월 초에서 좀 분산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예전에도 뭐 조건이 비슷했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와서 이제 그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체험학습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이들 여름방학에 맞추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체험학습으로 아이들이 빠져도요 부모와 같이 체험학습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요 봄, 가을에 부모랑 같이, 부모도 이제 직장에 매여 있으면 그렇지만 부모의 그 여름과는 꼭 여름에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때 해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뭐 어디에서 3박 5일 놀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근거지라는 말이 잠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슬픈 말인데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 계속 개근을 하는 친구를 개근거지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집이 어느 정도만 살아도 해외여행은 한 번씩 가고 그 체험학습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그런 애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과자 하나씩 돌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계속 개근한다라는 의미는 또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개근거지란 말이 있었다는데, 근데 이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래요. 조금 몇몇이 쓰는 말을 언론에서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외국 보도까지 되다 보니까 얘기가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이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체험학습 때문에 지금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고요. 아이들이 대신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학원 방학에 맞추더라고요. 학원은 체험학습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난하게 아직도 7말 8초에 좀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가 보면요, 그게 학원 방학에 맞추느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쪽은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학원에 목매이진 않으니까 초등학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좀 퍼지는, 분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기후변화,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기후변화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너무 더워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또 요즘에는 전기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절전형이 나오면서 에어컨 펑펑 틀면 돈 많이 나가, 그러니까 틀지 마, 사놓고 틀지 마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제일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7말 8초가 가장 더울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때는 집에서 지내는 게 훨씬 낫다. 회사 가면 회사에서 에어컨 틀어주죠. 학교 가면 학교에서 틀어주죠.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에어컨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는 여기 도시에서 버티는 게 낫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특히 봄, 가을 차라리 놀러 가자라는 개념으로 분산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 관광형 휴가라고 하면요 이런 거죠. 가서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휴가를 갔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 일출을 봐야 돼.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일출은 그 여름에 더 일찍 뜨니까, 그렇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밤에 막 그냥 그 12시에 피곤해서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뻗어 자고, 이게 무슨 휴가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관광형 휴가, 많이 보고 많이 찍고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휴가 때라도 쉬자라고 하면서 회복형 휴가, 그러니까 좀 쉬는 휴가, 스테이케이션이나 플림 투어리즘, 웰리스 여행 이런 것들, 사찰에서 머무는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경우도 하고, 야, 내가 너무 빡세게 이렇게 사느라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좀 쉬어볼게 라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해졌습니다. 2025년에 이거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이요 82%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테이케이션이 실속 있는 휴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도 89%가 차지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가가지고 빡세게 사진 찍고 하는 그런 휴가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회복형 휴가가 사람들이 원하는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현대인들은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형 휴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SNS를 살짝 옆으로 밀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광지 가서도 요즘은 찍을 때 막 이렇게 하고 바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면 찍으려고 막 사람 없기를 기다리고, 안 되면 찍어놓은 다음에 AI로 막 지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숙소에서 내가 이런 럭셔리한 숙소에서 묵었어 보여주고, 내가 이런 데 가서 이런 맛있는 걸 먹었어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휴가인데 계속 SNS에 어떻게 이것을 찍어서 보여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휴가가 또 압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기도 가야 되고 저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좀 SNS를 멀리 떨어뜨려 놔야지 진정한 쉼과 휴식의 휴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미래 휴가는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멀리 떨어지고요,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막 발리로 나가고 제주도로 나가고 강릉으로 가고 이런 공간이 떨어지는 그런 휴가인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휴가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서도, 아니 미국 가서도 카톡을 죽어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되지 않은 권리가 진정한 휴가다. 그러니까 휴가는 이 시간에는 메일이나 SNS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래서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진정한 휴가가 되고 있다. 그래야지 휴가가 아닐까 요즘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휴가는요, 일정표에서 시간이 비워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뇌에서 일이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업무에서 끊어져야 되고요, 내가 나의 업무에서 끊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비교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이 비교라는 건 계속 SNS 보면서 나도 이거 찍어가지고 올릴래, 이거 맛있는 거 찍어서 올릴래라고 그런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역할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죠. 역할이라는 거 어쨌든 평소에 우리가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팀장이나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서도 계속 어떤 압박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다 끊고서 내가 나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 그런 휴가가 요즘에는 좀 필요한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뭐 어디 강릉 간다, 제주 간다, 아니면 또 일본 간다, 뭐 그런 식의 개념은 이제 거리를 이동하는 건데요. 그 거리 이동보다는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만나고 나 자신한테 충실한 시간을 줄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계획하시는 휴가가 되길 바랄게요. 과거의 휴가는 일터에서 멀어지는 것이지만 지금의 휴가는 연결해서 멀어지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좋은 휴가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